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DC컴 파워 디바이스 제작 공유를 하게 된 유근호입니다. 네, 우선적으로 DC컴 파워라고 하면 좀 어려울지 몰라도 그냥 OCP에서 사용하고 있는 DC를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디바이스 장치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이름을 렉 DC컴 파워라고 명칭을 했고, 이 부분을 오늘 공유할 예정입니다. 렉 DC컴 파워 디바이스는 OCP 일전용 기반으로 진행을 했고요. 1단계와 2단계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1단계는 1단계를 진행하면서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약점이 좀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어서 2단계로 진행을 해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졌습니다. 1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서버를 대상으로 효율성을 측정하는 목적을 좀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X86 서버라든가 샌드위치 서버 등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1단계에서는 기존의 서버들을 대상으로 파워를 분석을 했고 서버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한 다음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OCP 렉의 V 렉 타입으로 사용된 게 아니고 서버도 케이블 연결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작을 했었고요. 2단계에서는 이게 1단계의 업그레이드 방향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배터리를 장착하고 OCP 렉을 사용을 하고 OCP 서버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완료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좀 내용이 많아서 이번에는 1단계 진행한 것만 공유할 예정이고요. 2단계는 시간이 된다고 그러면 다음 연도 아니면 다음 OCP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신다면 전체적인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왜 했는지 배경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1단계를 제작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했던 부분이 뭐냐면 서버 파워 구성 분석하고 설계 컨셉을 좀 설정하는 것이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1단계 제작을 했고 2단계 제작은 1단계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이번 시간에는 좀 간단하게 2단계가 어떤 것이다 소개만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자펜에서 OCP를 지금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라인에서도 이미 POC를 좀 진행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결과에 대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시간이 된다고 하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인데요. 물론 목적은 에너지 에피션시가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DC 커먼 파워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서버 전원 공급 방식의 이론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1단계 제작이 있고 그 다음에 2단계 제작을 하면서 자체 서버, OCP 서버가 되겠죠. OCP 서버를 제작해서 테스트하는 과정이 2단계가 될 거고요. 그게 완료가 된다 그러면 렉 일체형 제품 자체 서버가 될 수도 있고 OCP 서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2단계까지만 완료가 돼 있고 미래적인 사항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1단계 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2011년도에 시작을 했고 2013년도 정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간이 길죠. 왜냐하면 테스트하는 기간도 길었고 제작하는 기간과 검증하는 기간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네, 1단계 진행할 때 배경을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IT 인프라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가장 낮은 단위라고 말씀드리면 서버에서 사용되는 전원이고요. 서버 에너지 사용이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이 있고 실제로도 서버 PS를 분석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서버 에너지 사용 비효율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현한다면 에너지 절감 가능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연관된 분야에 연계될 수 있는 효과를 얻기 위한 기초 데이터도 필요했고요. 더군다나 더 추가적으로 서버를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서버 같은 경우는 AC와 DC 변환에 손실이 발생하고요. 물론 서버는 각기 파워 서플라이 유니트라고 해서 PSU가 2개씩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항상 프라이머리로 작동하면서 하나는 스탠바이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스탠바이에 대기 전력이 계속 발생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용량이 좀 오버사이징 되는 설정한 예가 있죠. 에너지 플러스 80 이상을 사용한다 해도 PSU는 오버사이징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로드는 작고 이상적으로 효율이 도달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죠. 지금 밑에 보는 그래프를 보시면 에너지 에피션시가 높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정도는 94%의 PSU를, 94% 에너지를 갖고 있는 PSU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실제 라인 같은 경우도 한 90% 정도 사용하는, 아니면 낮으면 88% 정도 사용하는 그 정도의 효율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효율 차이라 그러면 좀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약간 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서버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고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소규모로 OCP 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OCP 서버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지금 현재 이 진행한 거와는 약간 차이가 있죠.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한다면 배경이 그런 사정이 있어서 현재 제가 먼저 진행할 거는 서버 파워 구성 분석하고 컨셉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서버 파워 구성 분석을 해보니 메인보드에서 CPU나 램, 디스크 I/O 단자, 그 다음에 VRM 등이 있고요. 이 전체적으로 흐름에서 서버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PSU가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고 AC와 DC로 변환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VRM은 볼테지 레귤레이터 모듈이고요. 서버는 단순하게 12V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3.4V, 5V, 8V 다양하게 제조사별로 다양하게 사용되고요. 실제로 PSU를 제거하고 DC를 별도로 이렇게 전원을 나눠서 공급하더라도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별도의 특별한 신호 소스를 줘야 되고 작동하는 순서가 다릅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작동하는 순서도 달라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나서 분석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네, 서버별 다양한 사용 전압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회사의 제품, 델, 여러 가지 회사의 제품들을 일일이 다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버 PSU를 해체를 해서 전원 분석 과정을 거쳤습니다. 서버의 아웃 단자와 메인보드, 그 다음에 PSU의 단자 연결을 케이블로 연결해서 일일이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버 공급 전압의 시퀀스를 제어하는 방법도 찾기 위해서 일일이 스위치를 만들어서 다 확인을 했어요. 이런 시퀀스 제어가 놓치게 되면 실제로 서버에 DC를 공급한다고 해서 작동되지는 않더라고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퀀스도 맞춰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DC 공급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DC 공급기에서 볼테이지를 가변해서 공급하더라도 좀 케이블로 계속 공급하면서 그 스위칭도 맞추면서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진행을 하다 보니 공급선이 좀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PCB 기판을 만들어서 PCB 기판을 접속해가지고 다시 한번 테스트하게 됐어요. 그래서 PCB 기판, 연결용 PCB가 필요하게 됐고, 입력은 동일하면서 출력은 다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PCB 기판을 제작을 해서 회사 제조사별로 별도로 다 만들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PSU를 시침을 해보니까 일반적인 서버는 PSU가 듀얼이죠. 듀얼일 경우에 물론 싱글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듀얼로 쓰는 게 대부분이고, 듀얼로 PSU를 사용할 경우에 가동시에는 0.99A 정도가 사용이 됐고요. 싱글 PSU일 경우에는 0.83A, 차이는 0.16A 정도 차이가 나고, 이게 35개 모델 중에 17개 모델을 측정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외됐던 모델 같은 경우는 싱글 전원이거나 실측이 가능한 예비 불용 장비는 기타 문제가 많았던 것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테스트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그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소모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서버 파워 구성 분석을 하고 나서 결론을 보니 AC와 DC 커먼 파워의 좀 이론적인 비교입니다. 이거는 이제 검증을 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했던 부분이, 서버가 무부할 경우에 PSU 효율이 나쁜 수준일 경우, 즉 서버 PSU 효율이 나쁜 수준일 경우에 무부할 경우에는 서버 소모전의 효율은 최대 15% 정도의 효율이
절감할 수 있는 효율이 나타났고요. 서버가 부하가 있을 경우, 부하일 경우, 효율이 좋을 경우에는 7% 정도 절감 효율이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정리 모듈 같은 경우도 그냥 무조건 효율이 좋다가 아니고요. 정리 모듈 같은 경우는 그 부하가 한 20% 정도 나와야 효율이 나타날 수 있는 곡점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서버의 부하 상태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DC 커버 파워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20% 이상의 기본적인 부하가 필요하다. 그리고 듀얼 PSU의 스탠바이, 그러니까 대기 전류죠. 소모 전류의 비율이 전체 소모 전류의 16% 정도 차지를 한다. 이 부분만 줄여도 효과가 있겠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설계 컨셉을 좀 결정을 해봤고요. 개별 서버에서 장착된 효율이 낮은 PS를 전부 다 대신해서 고효율의 대용량 AC/DC 변환 장치가 구현이 필요했죠. 이게 바로 DC 커먼 파워고요. 그림과 같이 PS를 전부 다 제거를 해서 한 곳에 모아서 그냥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전부 다 공급할 수 있는 방식, 케이블로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보면 물리적으로는 다음과 같아요. 렉에 설치하는 기본적인 설계 아닌데요. 프론트와 리어가 구분이 되어 있고, 뒤에는 DC 분배 장치, 그 다음에 AD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AC 인퓨트, 그 다음에 케이블, 서버 연결하는 부분, 렉에 설치하는 브라켓, 그 다음에 AC/DC 변환 장치, 그 다음에 세그먼트에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해서 표시하는 장치 등이 있었죠. 컨셉 설계일 때는 보시다시피 AC/DC 변환 장치도 커요. 그 다음에 모듈도 4개밖에 안 되고요. 앞으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모듈이 더 분할돼서 소규모와 작게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효율을 좀 높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별로 구별 요구사항이 별도로 있었고, 그다음 AC/DC 변환 장치 모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봤고요. 이거는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이 요구사항을 리스트를 미리 작성을 해서 준비를 한 상태이고, 당연히 핫스왑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DC 분배부, 디스트리뷰부 같은 경우는 12V로 일괄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케이블로 연결된 소켓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소켓도 전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케이블 커넥터 케이블, 고전류를 사용하게 되죠. 많은 전류를 공급하게 되다 보니까 인체 요령이 없어야 되고, 메인보드와 커넥터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결한 상태에서 장애가 발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열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고, 또 내적 열은 없어야 됩니다. AC 인풋부, AC 공급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중전압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C14 판넬의 마운트의 메일 커넥터로 사용돼서 그거를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부도 컨트롤부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샤시는 물론 당연하게 19인치 기본적으로 장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유에서 투유 정도의 렉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장치 딥은 800mm 이내. 그래야만이 뒤에 케이블 처리라든가 서버 간섭 사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800mm 이내여야 된다. 그 다음에 브래킷도 충분히 19인치 장착이 가능하도록 브래킷이 있어야 된다. 등이 이제 컨셉 설계를 결정할 때 컴포넌트 구분별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설계 최종 구성은 그림과 같아요. 그 다음에 4개 총 구성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AC/DC 종류기, 그 다음에 분배기, 그 다음에 케이블 분배기, 연결형 PCB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AC/DC를 바꾸고 DC를 분배하고, 앞서서 우리가 파워 디스트리뷰터가 파워 공급을 구성했을 때 5V, 5V, 3.5V, 3.3V, 기타 5V, SP 3A, 20A 여러 가지 쓴다고 그랬죠. 그 부분도 별도로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에서 보는 빨간 전선 안에 1번 표시된 부분이, 이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디바이스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린 이런 연결형 PCB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작을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 제작을 설명을 드리면, 방향이 먼저 설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구성 용량은 30에서 35A 정도 사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최대 8.5kg 정도 용량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내부 배선이 용이했어야 됩니다. 또 구성 방법은 무조건 N+1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표준액에 써야 되고, 표준액은 19인치 덱이고요. 사이즈에 대한 부분도 구성이 정해져 있고, 46덱 기본에 높이는 2유 3유. 저희는 이제 3유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AC 전원은 당연히 2중화. 원격 감시, 그 다음에 출력 자동 조절. 출력 자동 조절은 실제로 처음부터 서버를 대량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버는 소량에서 대량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출력도 서버 설치량에 따라 조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 운영도 용이해야 되고, 전원 공급의 안정도도 당연히 용이해야 됩니다. 배터리 세터 연결이 가능했어야 되고, 순간 정전이나 순간 디편성이 발생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입력 전원에 A 전원과 B 전원이 있는데, A 전원이 순간 정전이 됐을 때 B 전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순간에 디편성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STS든 UPS든 다 발생을 해요. 그때 그거를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보상 방법이 어떤 기술이 있느냐. 1단계 진행할 때는 배터리를 붙일 수는 없었어요. 배터리 사이즈가 컸고, 그 다음에 외부에 장착을 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않고 슈퍼캡이라는 부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1단계 제작의 주요 기술은 당연히 이중화 전원 공급이죠. A 전원과 B 전원이 됐을 때 한쪽의 전원이 오프가 됐을 경우 당연히 반대쪽 전원에서 무순단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을 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출력 자동 조정입니다. 앞서서 그림에서 봤다시피 처음에 컨셉 잡을 때는 파워 모듈이 4개였어요. 그러나 두 번째 다시 설계를 진행하면서 파워 모듈이 2.5kg, 2,500W 정도가 되겠죠? 2.5kg에 5개를 채용을 했다가, 이래도 효율이 좀 안 맞지 않았어요. 서버가 4대에서 6대 정도를 설치를 해야 효율 곡선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1.1kg짜리로 전부 다 분배해서 나눴죠. 그래서 1.1kg 1000W짜리 8개를 부착을 했고, 최대 소모 전량을 줄여서 출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앞서서 그림에서 봤다시피 AC 전원 공급 이중화되어 있는데, A 전원과 B 전원이 순간이 될 때, A 전원이 오프가 됐을 때 B 전원 넘어가는 과정에서 D 편성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걸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희는 슈퍼캡을 먼저 썼어요. 콘덴서예요. 평상시에는 충전을 했다가 고순간만큼만 방전을 해서 그 전압 보정을 해서 정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인데, 이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순간 정전 보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A 전원에서 B 전원으로 넘어갈 때 정전이 발생하는 부분을 보상해서 무정전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죠. 이 방식을 채용을 했고, 이 부분은 나중에 UPS에서 배터리가 작동하는 방식하고 동일합니다. 향후에는 2단계 진행할 때는 배터리를 부착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작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림과 같이 이제 설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슈퍼캡 충전 회로가 있고, 입력 PSU가 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있고, 윈도우 버전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어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릴레이가 있어서 A, B 전원을 서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작 블록 다이어그램을 만들었고, 그 제작 비율을 보시면 그림과 같이 제작을 하면서 릴레이가 파란색 그림과 보시면 AC 전체, 그러니까 A 전원과 B 전원을 전체할 수 있는 건 사실 릴레이를 사용했거든요. 릴레이가 밑에 파란색 그림에 그러니까 릴레이고, 상부에는 콘덴서를 설치했다가 중간에 갈색 그림이 보시면 부스바예요. 전류가 높기 때문에 부스바로 모둠을 처리를 했고, 내부에 이제 PSU를 공급을 해서 공급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초기에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하면서 완성됐던 그림인데, 그림 보시면 왼쪽에 입력 파워 모듈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화수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른쪽, 그러니까 밑에 하단에 파란색이 AC 전체 릴레이고요. 위에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이 컨덴서입니다. 슈퍼캡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녹색 부분이 샤시고요. 그 다음에 갈색 부분이 부스바입니다. 검은색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초기에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만들다 보니까 좀 문제가 좀 많았어요. 공기 순환이라든가 이 DC 커버 자체도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잘 시키면서 서버와 동일한 이게 문제가 없게 만들 거냐 해서 다 같이 바꾸게 됐고요. 최종 컨셉은 이제 밑에 오른쪽 그림 하단에 밑에 그림과 같죠? 그 슈퍼켓이 하단에 들어가게 돼 있고 릴레이가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만들어졌고요. 물론 파워 연결 부분도 다시 바뀌었고요. 그래서 팬 위치도 좀 중앙에 놓으면서 좀 키웠고요. 그런 상태로 수정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그림에서 표시가 안 돼 있지만 AC 지원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렉 자체에는 서버도 있지만 네트워크 스위치도 있거든요. 네트워크 스위치는 DC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AC 전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AC용, 그러니까 네트워크 스위치용 AC 플러그를 설치가 필요해서 별도로 그 구조를 최종 컨셉에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가 그림과 같고요. 내부 회로 간소화도 좀 더 보강을 했고, 그래서 실제 설치 사진입니다.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춘천 네이버에 있는 가게에 설치를 했었고, 렉 전체에 500개 서버 룸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림과 같아요. 전체 케이블로 연결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매니지먼트 툴도 만들어서 복잡하지 않도록 단순하게 좀 했고요. 오픈소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타 시스템과 연결이 가능하고 했고, 이 부분은 나중에는 시스템화돼서 사용하게 되겠지만, 단순하게 먼저 1차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1단계 제작이 끝나고 나서 테스트하는 과정인데, 테스트는 DC 커먼 파워 디바이스의 효율 테스트와 서버 대상으로 AC/DC 비교 테스트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 효율 테스트는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지는 않았고요. 서비스 적용하기 이전에 서비스 영향이 없는 개발용 서버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개발자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서버를 오픈해놓고 거기에 10개월 동안 가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커스터마이즈를 일부 좀 했긴 했지만 샌드브리지 서버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고요. 샌드브리지를 커스터마이즈라는 의미는 파워 PSU를 제거를 하고 그 서버에다가 DC 12V를 각각의 서버의 마더보드에 맞게 DC를 공급하기 위해서 PSU를 제작해서 부착을 해서 연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버를 전체 바꾼 게 아니고 PSU를 제거를 하고 거기에 맞는 PCB를 제작을 해서 마더보드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일 서버 290 대상으로 500대 정도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AC/DC 비교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우선 샌드브리지 서버를 가지고 대상을 했고, 그리고 동일하게 조건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48시간 동안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설치하는 시간이 좀 약간 2시간 정도 소요가 돼서 46시간 정도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부하와 동일한 상태로 테스트를 했고요. AC 같은 경우는 듀얼 PSU를 썼고요. DC 같은 경우는 DC 컴파를 동일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아요. 왼쪽 부분의 그림이 이제 AC 이 서버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이 DC 컴파를 설치한 대상으로 설치를 했고 실제 결과입니다. 결과는 각 서버별로 전체 다 확인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FMS라는 시스템이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러한 툴이 있어서 각각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서버별로 다 확인을 해보고 비교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AC 전원 공급과 DC 파워 공급 쪽을 비교한 결과는 35% 정도의 차이가 있다를 확인을 했습니다. 많이 차이 나는 거죠. 35% 정도 차이가 있었고 이거를 가지고 효율 발생 기준까지 확인을 했어요. 처음에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DC 커버와 자체 소모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서버 세대 정도는 설치를 해야 효율 역전심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아요. 그래서 AC 표기 소모 전류와 DC 표기 소모 전류를 비교했을 때 이러한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서버가 설치가 늘어날수록 효율이 더 좋아집니다.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ROI를 점검을 하게 됐고, 물론 이 ROI는 10개월 후에 알게 된 거고요. 테스트 과정을 모두 거친 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와 같습니다. PSU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다 확인했을 때, 서버를 설치했을 때, 이거는 S86 서버 대상이고요. OCP 서버를 구매한 조건은 아니고, 일반적인 서버 대상으로 DC 컨버터를 썼을 때, H와 DC를 비교해서 효율을 했을 때, 이게 DC 컨버터를 구매를 해서 그 투자자비까지 전체, 운영비까지 파악을 했을 때 비용인데요. 2.6명입니다. ROI가. 이거는 숫자로 정확히 확인한 거고, 테스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DC 컨버터를 적용할 때는 별도로 서버 PSU는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좀 더 확인을 했고, 이 정도면, DC의 효율이 좋다는 거는 좀 증명이 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걸 상용화시켜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다? 그거는, 아직은 미온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테스트하면서 우리가 아는 거는, 서버별로, X86 서버 같은 경우는 서버별로, 제조사별로 전원 공급 방식이 다 다르고요. 전원 공급하는 CPS가 달라요. 또, 거기에 또 맞는 적합성이 좀 달라집니다. 그걸 일일이 다 맞추다 보면, 별도로 PCB를 제작을 해야 되고, 그 PCB도 스타트 관리를 해야 되고, 그 PCB 자체에 오류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X86 서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조금, 이 현재 결과값은 좋지만, 그거는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하겠다. 좀 더 대응이 좀 필요하겠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적인 사항이나, 데이터 센터 테크 관련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개인 연락으로 알아봐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단계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별도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진행할 때 사실 기술적인 게 너무 많아요. 타이어형 회로라든가, 회로로 구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테스트하는 회로 주파수로 확인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이 협소한 관계로 그 부분은 소개하기가 힘들었지만,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2단계 제작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이 된다면 소개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작은 그린 것 같아요. 1단계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됐고요. 모양을 좀 바꿨고, 그 다음에 1단계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풍량이라든가 장비 제작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연결하는 방식도 다 수정을 했고요. 또, 특징적으로 보면, 여기에 18690 시리즈 배터리를 부착을 해서, 이제는 슈퍼캡을 쓴 게 아니고, 배터리를 사용을 했다. 그 다음에 1단계에서는 3유짜리 제작이겠지만 2단계에서는 2유로 사이즈가 줄었고요. 그게 이제 UPS, 배터리가 부착이 되기 때문에 4유로 바뀌게 됩니다. 또 파워 볼테이지 트랜스퍼 순간시 드롭 현상을 배터리를 보상하게 했고요. UPS 공급이 좀 불필요하게 백업 타임 10분 정도로 해서 UPS가 필요하지 않도록 좀 DC 컨버터를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50P덱 장착 후에 50P 서버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물론 렉은 V1.0 기준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트랜스퍼 테스트라든가 모든 테스트를 완료를 해서 결과까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한국에서는 이걸 채용하기에는 시간이 좀 요한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50P가 문제가 효율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앞으로도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일본 사례를 좀 더 공유를 드린다면, 야후자팬 같은 경우는 OCP를 채용하고 있어서 실제 코백스 포스를 줄이고 있어요. 그들이 발표한 자료가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라인에서도 이미 POC를 하고 있고, ROI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지만 적정하다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다음 OCP에서 아마 공유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시고요. 다음 기회에 좋은 내용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